128쪽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자, 요거는 요 페이지 펴기 전에 우리가 가장 공부를 안 하던 그 시절. 맞죠? 언제입니까? 중3 말. 오, 그쵸. 가장 공부를 안 하던 그 시절.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 중3 갈 때 오히려 쌤들이 굴렸는데. 요때 배운 수학이 뭡니까? 그 그래프. 통계를 배웠죠. 요때 통계학을 배웁니다. 할머니였나?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포표. 분포, 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점막 찍어가지고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뭐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했던 거 저 잠깐만. 했죠? 네? 했나요? 그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다? 가장 공부를 안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우리 통계학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크게 통계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별량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하나의 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대표값은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수치들이 있는 집단이 있었을 때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네. 그 대표값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수. 대표적인 거. 정수가 아니고 자유. 그 집단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값. 평균이 있죠. 근데 이 평균은 우리 이제 배웠다. 무슨 평균? 산수. 산술 평균을 주로 쓰죠, 여기서. 여기서 기하 평균 쓴 적 없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중앙값. 중앙값이 있고, 최빈값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다양하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대표값은 내가 정확히 나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배웠습니다. 네. 오히려 더 낫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얘만 쓸 겁니다. 이런 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중앙값, 최빈값, 뭐 중앙값은 뭡니까? 중앙값. 수치상 정중앙에 있는 거죠. 저런 거는 언제 주로 중앙값을 씁니까?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오, 그렇죠. 가장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나 비정상적으로 적은 게 있으면은 평균을 내버리면은 걔네 때문에 값이 이상해지죠. 네. 예를 들어서 10, 20, 30, 40, 50, 3만 있습니다. 평균 내면 그냥 안 돼. 네. 평균 내면 얘 때문에 값이 다 틀어지지.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중앙값 이러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몇 명인가? 한 10명 대충 돼. 10명의 남자 아이돌 가수 선호도 조사를 했어. 평균 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걔네 잘라서 어떻게 평균 내? 안 되죠. 네. 중앙값. 중앙이 어디 있어? 그런 거 할 때는 최빈값을 쓰겠죠. 네. 여기에서 똑같은 값수가 한 4명 나오더라. 그럼 걔가 이 집단에서의 대표하는 값이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거 안 한다. 뭐만 한다? 평균. 평균만 할 거다. 산포도는 뭡니까? 퍼져 있는 거. 잘 기억하네요. 공부 좀 했네, 중학교 때. 값이 퍼져 있는 정도입니다, 정도. 얼마나 값이 퍼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포도가 크면 값은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산포도가 적으면 값은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반이 있고 B반이 있고 수학 시험을 쳤는데 A반 애들의 점수가 5명 있는데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B반 애들이 있는데 5명의 점수가 이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평균 내면 A반 애들의 평균 점수는 몇 점입니까? 80. 80이죠. B반 애들의 평균 점수는 80. 80이죠. 맞습니까? 대표값 평균값으로 봤더니 A반도 80이고 B반도 80입니다. 네. 평균이 똑같죠? 네. 그럼 이 두 반의 수준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뭐 평균적인 수준은 비슷하죠. 네.
맞습니까? 근데 이 대표값 하나만으로 이 A반과 B반의 특징을 다 나타낼 수가 없죠. 네.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면은 선생님이라면 어느 반에 가서 수업하고 싶겠습니까? A반. 당연히 B반에 가고 싶겠죠. 네? 당연히 B반에 가고 싶죠. 비슷비슷하다고. 그래, 여기 가고 싶죠. 자, 여기 가가지고 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면 얘도 알아듣고 얘도 알아듣고 얘도 뭐 모르는 게 있을 거고 맞죠? 근데 이 반에 가가지고 얘 기준으로 설명하면 얘는 에이 저게 뭐야? 시시해. 얘는 에이 저게 뭐야? 뭔 말이지? 또 얘 저게 뭐 억양으로 구분하네. 죽들. 맞습니까? 네. 자, 삼포도 입장에서 봅시다. 얘는 값이 어때? 퍼져 있죠. 많이 퍼져 있죠. 얘는 그렇죠. 덜 퍼져 있죠. 우리 느낌상 삼포도가 A반이 큽니까? B가 큽니까? A. A반이 크죠? 네. 이렇게 5개면은 딱 보입니다. 네. 근데 학교별로 해서 300명씩 있으면 보이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겠지? 네. 맞잖아. 300명의 점수를 쫙 적어놨어. 경일고 300명, 영어고 300명 적어놨어. 누가 더 값이 퍼져 있나? 안 보이잖아.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까? 컴퓨터 시켜요. 컴퓨터 시켜요. 그런 걸 시키라고 있는 건데. 자, 그 컴퓨터도 뭔가 식을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계산을. 그냥 뭐 그냥 파일 없어요. 그 프린트하려면 그거를 우리가 만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만들고 구합니까? 우리 삼포도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일단은 저 값을 평균. 정해요. 평균은 지금 대표값이라고. 값을 구해요. 편차를 먼저 구합니다. 어. 편차는 뭡니까? 차이. 뭐랑? 평균과 별량의 차이죠. 네. 자, 평균이 80이었죠. 네. 요 60점 받은 A의 편차는 얼마입니까? 20. 10, 20. 마이너스 20이죠. 네. 편차는 부호가 있습니다. 잘못 봤. 얘는, 왜 이러냐? 얘는, 얘는, 10. 얘는, 20. 20.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5, 10. 됐죠? 네. 편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값들이 떨어져 있는지가 보이죠? 네. 그럼 얘 평균 내가지고 그거 수치 내면은 삼포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더하면 0인데.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오죠. 네. 편차의 특징이 뭡니까? 다 더하면 0이 되죠. 네. 평균 내려고 5분의 다 더했더니 얼마예요? 0. 0이 되고 5분의 0을 했더니 0이 됐죠. 편차 찾아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다 0이 나와버리네? 뭐 때문에 0이 나왔습니까? 평균과의 이 차이.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기 때문에 0이 되어버렸죠. 자, 그럼 저 마이너스를 없애자. 네. 뭐 해주면 됩니까? 곱해요. 제곱.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줍니다. 네. 편차를 어떻게 한다? 제곱한다. 편차를 제곱합니다. 그러면은 400이 되고 100이 되고 0이 되고 100이 되고 400이 되고 100이 되고 25가 되고 0이 되고 25가 되고 100이 됩니까? 네. 네. 이제 얘 평균 내면은 얼마야? 1000. 200입니까? 네. 얘 평균 내면은 50입니까? 네. 자, 그럼 A반 애들은 200만큼 값이 퍼져 있다. B반 애들은 50만큼 값이 퍼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딱 수치상 누가 더 많이 퍼졌는지가 보이죠. 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표준 편차. 네?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별량? 분산이죠, 얘가. 얘가 분산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 대표적인 삼포도 중에 하나인데 얘를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실제로 점수가 80점이고 얘 60점짜리는 한 20점 떨어져 있죠. 네. 근데 퍼진 정도가 200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실제 별량의 값하고 삼포도하고 너무 값의 차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자가 안 맞지? 네. 너무 크잖아, 얘네들이. 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값이 이렇게 커졌지? 퍼져 있어서. 제곱하면서 값이 커졌죠. 네. 그래서 저 제곱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루트. 루트를 씌웁니다. 분산에 루트를 씌워서 값을 좀 줄여줍니다. 이거 2루트 10이니까 한 14쯤 되나? 네. 루트 200은 대충 1.4에서 14쯤 될 것이고 루트 50은 대충 7쯤 되네. 네. 맞습니까? 자, 이제
이 친구들은 값이 14만큼 퍼져 있다. 얼추 실제 값하고 척도가 맞아졌죠. 얘네들은 한 7 정도 떨어져 있다. 네. 얼추 값하고 떨어졌죠. 쟤를 뭐라고 부른다? 표준 편차. 그렇죠. 얘를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중3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대로 틀어. 사실 중3 때는 이렇게 이유는 안 배웠을 겁니다. 그냥 편차 제곱이 평균이 분산이다. 아, 네. 거기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다 배웠을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값이 얼마 정도 퍼져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쓰려고 했던 거는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쓰는 얘네 이름이 뭐야? 표준 편차. 표준 편차야. 원래 편차 쓰고 싶었어. 저걸로 끝내고 싶었어. 근데 평균 냈더니 0이 돼버릴 때 아씨 못 쓰네. 0 없어져라 하고 제곱한 거야. 반포도 되네. 근데 값이 너무 커졌네. 다시 루트 하는 게 표준 편차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호를 조금만 씁시다. 평균. 어떤 영어 단어 쓸 것 같습니까? able. average. average. average하고 또 뭐 있습니까? 평균이? 네. 영단어 중에 average라서 A 쓰자. 오늘 반인데. mean이죠, mean. 의미하다라는 단어 mean이 명사로 쓰면 평균입니다. 그래서 m을 하겠습니다. m.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0번 던지는 1의 눈은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올까? 6번. 60번 던지면 1의 눈은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올까? 10번 나오겠죠. 맞습니까? 우리 60번 던지면은 10번은 나오겠지라고 예상하죠. 네. 기대하죠. 그래서 기대값 해가지고 expectation에 이자로 씁니다. expectation에 이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large e나 small m이 나오면은 걔는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는 그냥 바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x 쓰고 바 하면은 이건 x의 평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 표현이 있습니다. 자, 편차는 주로 안 나오고 분산은 영어 단어 그냥 그대로 씁니다. 분산인 게 뭐 variation인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V자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표준 편차에서는 편차를 쓰진 않고 표준이 스탠다드죠. 네. 그래서 스탠다드의 첫 글자 S를 써야 되는데 원래라면 S를 잘 안 쓰고 우리 이거는 알파벳이죠. 얘의 라틴어가 뭡니까? S의 라틴어. 어떻게 알아요? 라틴어가 아니고 그 뭐냐 우리 알파 베타 감마처럼 스몰 A 이거 다음이 이게 알파고 B가 베타죠. C가 감마고 D가 델타죠. 이게 라틴어가 아니고 뭐지 이게 뭐 라틴어라고 합시다. 그거 S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죠? 시그마입니다. 소문자 시그마가 요거고 대문자 시그마가 요겁니다. 요건 어디서 쓰지 우리? 수열에서 쓰죠. 수열에서 시그마, 수열의 합, 썸의 첫 글자 S 대신에 얘를 씁니다. 네. 사유에서는 표준 편차, 표준 대신에 스탠다드 대신에 소문자 시그마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다? 소문자식. 시그마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V 나오면 뭐다? 분산. 시그마 나오면 표준 편차. E나 M이나 짝대기 나오면 평균. 평균만 좀 많죠. 대부분 어떤 별량 X를 두고서 X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X의 분산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많이 쓰고 X의 표준 편차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어떤 숫자를 쓸 때 이렇게 쓰고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X 평균의 평균 이렇게 평균을 여러 번 붙이고 싶을 때 X 평균의 평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는 아주 나중은 아니고 3월 중순쯤에 배웁시다. 네. 됐습니까? 다 배웠죠?
중3 말기에 배웠던 것 중에 지금 필요한 거 조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볼 건데, 자, 요것도 전체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죠. 네. 네. 크게 보면은 2단원에서 확률을 배웠습니다. 자, 확률 배울 때 우리 기본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에 우리가 원하는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넣으면 하나의 확률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까지 배웠습니까? 중간에 독립 종속 배우고 PAB. 독립 시행의 확률까지 배웠습니까? 네. 여기까지 배웠죠. 지금 앞으로 배울 학문은 확률 분포입니다. 자, 확률 하나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분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확률 분포는 뭐야? 확률 여러 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분포를 보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과 확률 분포하고는 아주 밀접한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5번 던져서 1이 2번 나올 확률 어떻게 구했죠? 한번 다시 해보자. 요게 52에 6에 6분의 1에 6분의 5에 3승 이렇게 구했죠.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네. 자, 근데 주사위를 5번 던지면은 1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0번부터 5번. 아, 0번부터 0번부터 5번까지 나올 수 있죠. 자, 주사위를 5번 던지면은 1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면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그때 2의 확률만 적은 게 얘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럼 0의 확률도 적을 수 있겠죠. 네. 1의 확률도 적을 수 있겠죠. 네. 3도 적을 수 있고 4도 적을 수 있고 5도 적을 수 있는데 그럼 전체 확률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1. 1이 되겠죠. 네. 요 표가 뭡니까? 확률 분포입니다. 요거를 할 겁니다. 이제. 하나의 확률을 보다가 이제는 여러 개의 분포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요 x 미지수 x가 중요한데 이거는 처음이니까 그래도 틀을 좀 알고 갑시다. 요 틀이 잡히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쫙 그려져야 됩니다. 자, 확률 분포. 자, 어떤 애들로 확률을 할 건데 방금 전에 주사위를 던져서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횟수를 셀 수 있죠. 네. 횟수를 직접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률 분포를 볼 건데 예를 들어서 경일고 학생들의 영어 없지? 그렇지. 경일고 학생들의 키의 분포를 보고 싶어. 네. 한 명 딱 골랐는데 키가 170에서 180 사이일 확률 구할 수 있죠. 네. 근데 키는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셀 수는 없죠, 사실. 우리가 셀 수 있을 만큼 단위를 끊을 뿐이죠. 네. 손이 키 몇이야? 183이요. 183이야? 네. 소수점 한째짜리까지 얘기해요. 모르죠. 둘째짜리까지. 셋째짜리까지. 모를 뿐이지 값은 있습니다. 네. 자가 아주 정밀하다면 요거는 무한히 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셀 수 있나 없나? 못 세죠. 끊을 뿐입니다. 네. 근데 수원이 보고 180cm 이상 190cm 미만인 학생 손들어라고 했을 때 수원이가 손들었어. 무조건 맞는 말이죠, 이거는. 네. 셀 수는 없지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죠. 네. 이런 값들을 셀 수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키, 몸무게,
그 다음에 시간, 나이, 뭐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네. 나이라고 하기보다는 살아온 시간이라고 합시다. 시간은 셀 수가 없죠. 우리가 임의로 1시간 몇 초였지만 그것도 몇 초도 정확하게 셀 수 없죠. 우리가 네. 측정할 수 없습니다. 0.00000000 무한히 정확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애들을 이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애들을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산이라는 단어 언제 들어봤습니까? 이상가족.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산가족에서 듣습니까? 네. 이산가족, 왜 이산가족입니까? 헤어짐. 볼 수 없이 떨어져. 끊어진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값들이 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산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값들이 연속되어 있죠. 그래서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들은 분포를 나타낼 때 어떤 게 편하겠습니까? 아까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표를 나타내는 게 편합니다. 표를 통해서 분포를 표현해준다.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 전체적인 트리를 착 심으려는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그 분포를 볼 때 표가 편하겠습니까? 그래프가 편하겠습니까? 그래프. 그래프가 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보통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배우는 게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지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이산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이산 확률 변수를 예시를 들면은 아까 전에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1이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이게 0부터 5까지 가능했죠. 네. 맞습니까? 자, 요 밑에가 확률이었죠, 사실. 내가 적었던 게. 네. 자, 그러면은 x에 따라서 이 확률이 결정지어지죠. 이거 뭡니까? px는? X가 될 확률. 우리 x에 따라서 얘가 결정지어질 때 얘를 뭐라고 했습니까? 함수라고 했죠. 네.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함수입니다. x에 따라서 얘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얘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확률에 대해서 하고 있죠. 얘를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도 이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럼 요 그래프가 확률 함수겠죠. 우리 함수 그래프 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확률축이 될 겁니다.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산과 연속은 살짝 구분합니다. 여기는 확률 발음이 안 되네. 질량 함수라고 그러고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요 이름까지는 뭐 나중에 뭐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률 함수,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어떤 확률 함수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전에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확률 함수가 어땠습니까? 요거인 겁니다. 요게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요게 시행 횟수죠. 그럼 R 대신에 X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확률 함수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 정도 배웁니다. 확률 분포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전 파트까지 경우의 수 한 가지, 확률 한 가지 배웠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 한다? 여러 확률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분포했는지 분포를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애를 먼저 한다? 이산.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주로 뭘로 표현한다? 분포를? 그래서 표 그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파트는. 오케이? 그리고 위에 이거 확률 변수 이거 미지수 x가 뭐다? x로 잡고 거기에 따른 확률 값을 확률 함수라고 한다. 네. 우리 예전에 하던 y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가 뭐야? 이거 뭡니까? x 값이 얼마에 따르면 y가 결정되는 거죠. 이게 함수입니다. 요 x가 얼마가 되는가 해서 확률이 결정되어집니다. 함수식이죠. 이걸 표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제 저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이거를
이 확률 함수가, 이건 나중에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지금 머리 아프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에서 이항 분포가 나오고 여기에서 그게 나오죠. 정규 분포가 나오고 정규 분포는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정규 분포 곡선. 안 봤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정규 분포 곡선을 나릅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수원이 여기 있죠? 네.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는 뭐를 배운다? 표. 이상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분포를 배울 겁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수업 끝. 자, 봅시다. 128쪽. 너무 버스인데. 아직 시간 안 됐잖아요.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 한다라고 하면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몰라요. 미지수 x입니다. 그냥. 미지수 x가 확률 변수입니다. 네. 미지수 x가 확률 변수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아니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횟수랍니다. 나오는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누가 x입니까? 앞면 나오는 거. 얘죠. 네. 얘는 뭐부터 뭐가 가능해? 1부터 또 0부터 1부터 10까지. 0부터 10까지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내가 찾는 미지수 x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x라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표 그릴 때부터 뭐부터 그려야 돼? 이렇게 x가 10까지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확률을 뭐라고 한다? 여기를 px라고 한다. 근데 요거는 뭐다? 함수입니다. 함수. 수. 우리 이거 이렇게 쓰고 함수라고 부르죠. 네. x를 미지수로 놓고 이렇게 함수라고 쓰죠. 이번에는 얘를 미지수로 쓰고 얘를 함수라고 쓴 건데 확률 함수이기 때문에 p를 쓰는 겁니다. f 안 쓰고. 이거 7에 대한 확률 하나 구해볼까? 얼마입니까? 17, 7. 67. 2분의 1의 7승. 이렇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네. 노가다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한 3, 4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까? 그래서 이상 확률 변수의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 129쪽입니다. 아직. 이상 확률 변수의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질량은 굳이 막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확률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식을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특징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개별은 다 확률이죠. 네. 네. 11개 다 확률입니다. 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겠죠. 맞습니까? 그게 1번입니다. 개별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이거 확률 전부 다 더한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반드시 1. 1이 돼야 되죠. 그게 2번입니다. 됐습니까? 네. 3번 저거는 뭐 예를 들어서 p x가 2에서 5를 구하세요. 이 문제에서 요걸 물어봤어. 그럼 뭐 해야 돼? 요 2일 때의 확률하고 3일 때의 확률하고 4일 때의 확률하고 5일 때의 확률 4개를 뭐 해야 돼? 다 더하면은 얘의 확률이 나오겠죠. 네. 그 말이 3번입니다. 어렵게 적어놨죠? x1부터 xj까지는 그 x1i부터 j까지 확률을 각각 다 더해주시면 그럼 131쪽 보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뭐가 나왔습니까? 함수가 나왔죠? 네. 함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k분의 x라고 나와 있죠. 네. 근데 x가 뭐부터 뭐까지 된대? 1부터 1, 2, 3, 4, 5가 됐죠? 그럼 내가 스스로 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x가 뭐부터 뭐? 1부터 2까지. 여기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px 대신에 1 넣어볼까? 얼마? K분의
이게 확률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넣어볼까? 이렇게 됩니까? K 찾고 싶어.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 K 얼마? 25죠. 맞죠? K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이래 돼서 K가 15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아, 쉽다. 아, 쉽다. 자, 요거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131쪽까지만 푸세요. 그리고 RPM은 64쪽. 유형 1번. 아, 유형 3번까지. 네. 이거 많고 이거. 거기까지요. 60. 네, 60. 배운 건가? 여기가 여기까지. 아, 이해요. 유형 1번까지 합시다. 민초성은 숙제가 별로. 유형 1번까지 합시다. 그래서 숙제 대신 RPM 앞에 거 해야 되죠. 네. RPM 앞에 거 하고 아, 확률 변수는 유형 1번까지. 무슨 숙제가 한 줄이야.